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은 한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여중생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44명의 악마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멀쩡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우연히 잘못 걸린 전화. 그리고 이어진 6개월간의 채팅. 한 남학생은 자신을 동생, 사촌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한 여인숙에서 끔찍한 첫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캠코더로 범행을 촬영하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마을버스, 축사, 비닐하우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1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남자 가해자들만 생각했지만 이 사건에 숨겨진 잔혹함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와 여학생들까지 망을 보고 심지어 범행을 촬영하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통을 즐겼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까지 가해자들에게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어렵게 용기를 내 경찰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보호가 아닌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너희가 밀양물을 흐렸다며 폭언을 퍼부었고 가해자 부모와 함께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밀양의 2차 가해는 경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는 피해자 탓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일부에서는 밀양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는 달리 가해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이 훈방 조치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개명 후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어땠을까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증, 폭식증, 극단적 선택 충동에 시달리며 평생의 트라우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 44명 중 단 1명만 소년원에 갔고 16명은 봉사활동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형사 전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학, 취업 상태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한공주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다시 한번 대중의 공분을 샀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 직장,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 20년이 지난 지금 정의는 뒤늦게라도 찾아오는 것일까요? 신상이 공개되자 일부 가해자들은 20년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며 뻔뻔하게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데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말,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친권을 내세워 5천만 원의 강제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는 그 돈의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친척들이 가로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뒤흔들었고 결국 법무당국은 강력범 신상공개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진술녹화실, 원스톱 지원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 구조가 강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를 조롱했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삶을 짓밟은 사람이 이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 피해자의 어머니는 합의금 때문에 친척들끼리 싸웠고 결국 아무런 치료도 못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밀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탄원서 요구, 끊임없는 압박에 피해자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한 가족을 해체시키고 한 사회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준 비극적인 실화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 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